제발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일 굴욕회담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겠다고 식민지 콤플렉스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다니 과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던 정 의원의 말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당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입니다. 김태호 1차장은 제3자 변제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 괜찮겠냐, 우리로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고 언급한 점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해 놓고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을 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을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됩니다. 가뜩이나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민 불안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건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소불위 용산의 대통령실만 여의도 출장소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성남 민심을 직시해 용산 눈치 보기와 방패 막이는 그만 접고 조건 없이 국회 운영위 개최에 협조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36.7시간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주당 약 37시간을 원하고 실제로는 주당 41시간을 일하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개혁 아닌 노동시간 개편하는 최대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어기는 것이고 과로사 기준도 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인심 쓰듯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춰주겠노라 말을 바꿨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대 직장인들의 절반이 1년간 연차 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태반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탁상 행정이자 고단한 국민 일상에 대한 개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래 일합니다. 노동시간은 OECD 선진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주 4일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한 과로 사회인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입니다. 대선 당시 주 120시간 이상 노동을 말했던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 뒤집듯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의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입출금 내역 등 계좌를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명목은 지하철 사용 내역을 보기 위함이라 둘러댔지만 단순히 교통카드 사용 내역뿐 아니라 계좌를 추적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검찰은 이전에 경찰이 교통카드 사용 명목 수사 당시에는 영장을 반려해 놓고선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하며 조사 대상도 늘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희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가족의 동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검찰과 경찰이 무도한 수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한 것입니까?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금껏 대통령과 주무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그 누구 하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해 이번 반인륜적 수사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